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에딧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컴퓨터, 데스크, 맥북 이런 있는 라이트룸으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있는 라이트룸을 다운받아서 이제 라이트룸 모바일 버전이 데스크탑 버전이랑 99.9%가 일치하고 단 한 개가 달랐다고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파노라마 스티칭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패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유감이죠.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사진이 이제 사진 하는 거에 한 3분의 2는 다 파노라마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아쉬웠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에디트를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아이패드로도 충분히 괜찮겠다 싶었고, 이제 여기 아이패드로 하는 모든 플랫폼이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뭐 갤럭시 노트, 갤럭시 S 뭐 이것저것들, 그것들이 플랫폼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아이패드를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Sophie,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따라하면은 될 것 같고,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다닌 학교 볼더에 있는 뒷산이죠. 플랫 아이런이라는 산인데, 그쪽 산은 일출 때 기가 막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눈이 오나, 그 다음에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가을이 오나 항상 그대로의 뷰를 보여주고, 특히 봄의 야생화들은 진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눈 온 다음 날 아침 일출에 대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사진이 이제 보통 아시다시피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뜨니까 산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침에 일출을 찍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명이 아니구나, 오렌지 색깔의 그런 것들이, 오렌지 색깔, 빨간 색깔, 그런 산 피크마다 봉우리에 다 펴서 상당히 좋은 사진이 되고요. 그리고 산이 서쪽을 보고 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설악산이 아마 동쪽을 보고 있을 거예요. 서쪽을 보고 있는 산들은 보통 일몰에 찍으면은 이제 똑같은 효과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서 사진 찍고자 하는 장소가 동쪽으로 보고 있으면은 항상 아침에 새벽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서쪽으로 보고 있으면은 오후 늦게 이제 가서 사진을 찍거든요. 이제 플랫 아이런은 이제 산이 동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출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눈 온 다음 날 일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7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에디트를 하는데 라이트룸에서 7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노출, 익스포저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지어 모든 카메라들이 노출계, 자동 노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진을 에디트하려고 보면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그 노출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무리 카메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100% 커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HDR이라는 게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걸 커버를 좀 가능하게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사진이 페이크하다, 너무 가짜다, 이런 그런 느낌이 많아서 이제 저는 안 하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노출을 에디트할 거고요. 두 번째 스텝, 이제 노출이 끝나면은 섀도우를 뭐 줄 건지 뺄 건지, 보통은 섀도우를 주죠. 플러스 사인으로 섀도우를 주죠. 섀도우를 준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림자를 뺀다는 거예요, 사진에서. 그리고 세 번째, 컬러. 풍경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동감이죠. 그래서 생동감을 불어넣는 작업이 세 번째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색감 에디트는 끝나요, 세 번째에서. 그리고 네 번째에서 그 색감 에디트에서
여전히 이제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것들을 조절해주는 이제 Selective Radial이라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밝게 하고 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뭐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샤프닝을 줘야 돼요. 저는 보통 소니 카메라를 쓰면 샤프를 한 120 정도를 주고요. 캐논은 이제 5DSLR을 쓰고 소니는 A7R2를 쓰는데 소니는 120을 주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150 풀로 다 줘요. 왜냐하면은 150 풀로 줘도 이제 이상한 지렁이 효과 구글에서 쳐보면 알 거예요. Fujifilm camera and warmy effect 라고 하면은 이제 알 건데 후지필름은 샤프닝을 주면은 픽셀이 페이크 픽셀처럼 이제 지렁이처럼 막 픽셀이 바뀌거든요. 이제 후지를 잠시 썼다가 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죠. 샤프닝을 줄 수 없는 카메라. 그리고 색감 자체도 풍경에는 안 어울리는 카메라. 심지어 후지필름에서 벨비아, 프로비아 그 엄청난 레전드 필름을 만든 회사가 후지필름이지만 디지털에서는 색감이 상당히 기본적인 JPEG 색감은 좋은데 먹으로 에디트했을 때 뭐라 해야 되냐, 에디트 거의 불가능한 수준? 가능은 한데 상당히 짜증나는 수준? 그래서 캐논으로 넘어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필름 카메라로 씁니다. 벨비아.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디지털로 정착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프레이밍을 할 거예요. 이제 보통은 한 사람 이제 프레이밍을 먼저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에디트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를 하고 프레이밍을 하는 게 뭐냐면은 프레이밍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진에서 어디가 단점, 부족한 부분이고 어디가 멋진 부분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이게 크롭되고 프레이밍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프레이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디트를 하면 어디가 문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밍을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고, 자, 스텝 1 exposure. 자, 이제 오늘 에디트할 거는 이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완성본인데 이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거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아이패드가 고장나가지고 애플 스토어에 지금 수리받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에 라이트룸 CC 모바일 버전을 다운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패드랑 비교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플랫폼이. 그래서 뭐 전혀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한 며칠 동안은 컴퓨터로 대신 할게요. 아이패드 말고. 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드릴 게 블로그를 했고, 블로그에서 지금 이 오리지널 파일을 좀 가져왔거든요. 어제 이제 7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 그거부터 차근차근 할게요. 그거 이제 익스포저가 첫 번째 스텝인데 보통 익스포저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카메라 프로필이에요. 프로파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소니 카메라는 프로파일 보시면 클릭하시고 브라우저를 들어가서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어도비 로어도 있는데 어도비 로어는 웬만하면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에디트하는 게 조금 짜증나요, 중간중간에.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어도비 로어가 있고 카메라 매칭이 있는데 카메라 매칭이 들어가면은 이제 소니 카메라라면 소니 카메라 안에 있는 그 설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물 모드라든지 풍경 모드라든지 이런 저것, 그거를 이제 꼭 똑같이 이제 어도비에서 카피해서 온 거거든요, 라이트룸으로. 그래서 일단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보통 소니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카메라 뉴트럴 아니면은 카메라 스탠다드 하면 좋을 거예요. 지금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 뭐 카메라 랜드스케이프, 카메라 라이트 아니면 카메라 포트레이트, 카메라 딥 이런 것들은 다 프로세스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에디트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건 아닌데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죠.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페인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캔버스 페이퍼에
그 그림을 이미 이런 clear, deep, landscape, light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물감칠이 완전하게 돼 있는 거라서 에디트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뉴트럴이라든지 스탠다드는 상당히 작은 양만 이렇게 물감칠이 덧칠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에디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아니면 뉴트럴로 하는 게 좋은데, 특히 눈 온 다음 날이라든지 눈 온 날은 뉴트럴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눈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뭐 이것저것 불어넣고 싶은 게 있으면은 색깔 같은 것도 이것저것 넣고 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니 카메라 쓰시는 분들 카메라 뉴트럴로 하시고요. 캐논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카메라 스탠다드로 하면 좋을 거예요. 카메라 스탠다드 아니면은 카메라 뉴트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카메라 뉴트럴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캐논 쓰시는 분들. 뭐 랜드스케이프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은데 에디트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뉴트럴로 시작할게요. 처음에 이제 익스포저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여요, 노출이. 그리고 뭐 노출이 부족하다거나 과하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인쇄기들은 노출을 이게 빛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컴퓨터에서. 그래가지고 노출을 보통은 한 인화 작업을 하겠다 싶으면은 보통은 한 3분의 1 스탑 0.3 정도를 올려줘요. 그리고 이제 에디트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0.3을 굳이 안 올려줘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플러스로 더 주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좀 과해 보이잖아요, 노출이. 적정 노출보다는 조금 과해 보여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디헤이즈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색깔 같은 거 뭐 바이브런스도 조금 넣고 뭐 중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어둡게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헤이즈를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좀 어두워졌죠. 그런데 익스포저를 그냥 안 놔두고 그대로 놔두면은, 익스포저를 안 올려주고 그대로 하면은 너무 어두운 사진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사진에서 노출이 괜찮은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시작할 때 0.5 정도는 플러스로 하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에디트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노출이 끝났으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섀도우죠. 섀도우도 이렇게 섀도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상태로 이렇게 나쁘지 않아 이런데 보면은, 하지만 요 나무들 해가 아직 100%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좀 그림자 같은 게 좀 보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섀도우를 일단은 조금 올립니다. 한 35 정도? 차이는 좀 보이시죠? 그렇게 많이는 안 나. 근데 제가 또 HDR 이런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HDR 제가 설명드리자면, 보통은 HDR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라이트를 죽이고 섀도우를 올리고 컨트라스트를 대신에 올려요. 이런 식으로 HDR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HDR은 너무 가짜 티가 확 나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HDR인데 HDR 같지 않은 HDR 같은 뭐 그런 걸로 할 거예요. 뭐 노래 가사랑 비싼데. 하여튼 섀도우를 35 정도 해주고, 하이라이트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쪽 하늘 같은 데 있잖아요. 하늘 같은 걸 조금 하이라이트를 줄여주면은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보통 이거는 햇빛을 정면으로 할 때 하이라이트를 조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햇빛이 뒤쪽에서 비추는 건 하이라이트 조정할 필요 없어요, 굳이. 자, 이제 화이트 앤 블랙스가 있는데, 화이트는 뭐냐면은 하얀 부분을 더 하얗게 만들어주고, 블랙은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이트하고 블랙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노출 차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라든지 하늘 같은 게 그게 밸런스가 맞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출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스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블랙을 좀 줄이고 화이트를 좀 늘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사진도 조금 뭐 컨트라스트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거의 공식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5 정도는 손을 대요. 화이트는 플러스 15, 블랙은 마이너스 15 뭐 이 정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취향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디헤이즈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컬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컬러를 손대기 전에 할 게 디헤이즈를 손대는 건데요. 디헤이즈가 뭐냐면은 D가 이제 no 이런 뜻이거든요. not. 그래서 헤이즈를 없애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컨트라스트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색감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죠. 컨트라스트랑 차이는 좀 있어요. 컨트라스트는 말 그대로 그림자만 생성한다면 디헤이즈는 색깔 자체를 좀 풍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헤이즈는 보통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한 20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사진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은 20 정도가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할 게 이제 컬러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풍경 사진에서 제 베이스는 후지필름 벨비아 필름이에요. 벨비아 50 아니면 프로비아 100인데 벨비아의 특징 첫 번째 푸르스름하다. 두 번째 보라색 같은 마젠타기가 돈다 사진에서. 그리고 세 번째 생동감이 엄청나게 넘친다. 생동감 같은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디헤이즈로 하면서 조금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브런스 이런 것도 하면서 생동감을 불어넣을 거예요. 바이브런스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벨비아 필름의 특징, 제가 이제 마젠타기, 보라색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많이는 주지 마시고 한 보라색 같은 거는 한 스탑 정도만 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 7이었으니까 한 스탑 준다는 거는 14거든요. 한 스탑 조금 못하게 3분의 2 스탑만 주면 될 거예요. 보라색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뭐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나요. 여기서는 좀 그래 보여도 잘 안 보인다 싶어도. 그리고 이제 색 온도 같은 것도 지금 이게 솔직히 지금 이 상태가 벨비아랑 가장 잘 맞는 색 온도긴 한데 보통 벨비아 필름 하는 작가들이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는 필터가 있어요. 81B 아니면은 81C 필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워밍 필터라고 이제 색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벨비아 자체가 워낙에 차가운 필름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필름 자체로는 이제 조금 생동감만 있지 보라색이 너무 많고 차갑고 이래가지고 좋은 필름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풍경 찍는 사람들 그 사진 작가들이 보통 워밍 필터를 들고 다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서 워밍 필터를 들고 다니는 건 좀 우스운 일이죠. 물론 저 있긴 한데 디지털 카메라로 쓰긴 좀 그래가지고 전 안 쓰거든요. 어차피 디지털은 RAW로 작업하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색 온도가 5300으로 돼 있는데 이걸 조금만 올릴게요. 많이는 말고 한 800 정도? 오우씨 뭐야 800 정도? 이제 6100 정도? 이제 차이가 보이시죠? 차가운 데다가 조금 따뜻해졌잖아 색감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vibrance랑 saturation이에요. saturation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찍는 사물이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색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몰레드 스크린처럼 그렇게 하면은 saturation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나 복숭아 사진을 찍었는데 색깔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다 이러면은 근데 풍경 사진에서 saturation을 손을 크게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 사진에서 밋밋한 사진에서는 saturation 저는 안 돼요. 눈 같은 사진. 눈 자체가 하얀색인데 saturation을 대면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눈 자체가. 그래서 saturation 대신에 이제 vibrance는 뭐냐면 이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vibrance를 한 30 정도를 제가 보통 올려요.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차이를 보시겠죠. 하늘 부분만 강조가 되는데 이제 산 쪽 설산은 이제 거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조금 강조가 되긴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조금 밋밋한 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서 훨씬 좋은 거고요. 일단 하늘을 보시면은 차이가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보통 한 25에서 30 하는데 28로 할게요, 이번에는. 자, 이제 색감, 온도, 이제 색감 정리는 끝났습니다. 100% 끝났고, 이제 다음에 할게 부분 보정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보정.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섀도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둡고, 이쪽도 조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어차피 설산이 이제 이 사진의 주무대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강조된 거는 하늘만 강조되고 딱히 그렇게 강조된 게 없어 보여서 이제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셀렉티브 에딧은. 셀렉티브 에딧에 보면은 여기에 리니얼 그레디언트가 있고 레디얼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리니얼 그레디언트는 이제 말 그대로 사각 필터 효과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이제 일자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 돌아도 갑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안 쓸 거예요. 지금 밸런스가 워낙에 지금 딱 맞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일출이래. 이제 태양을 이제 카메라가 마주 보면서 찍으면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노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디지털에서는 이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은 ND 필터라고 있어요. Graduate ND 필터라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거 완전 성애자인데 완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 친구 카메라를 빌려서 간 날이었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분 보정만 할게요. 이제 산이 조금 어둡다 싶으니까 제가 산을 한 조금만 올릴게요. 0.5 아니 한 0.3. 또 이게 페더라고 있어요. 페더가 뭐냐면은, 페더가 제로면은 이게 에디트하는데 딱 이렇게 딱 보여요. 경계선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페더는 한 90까지 올리면 경계선이 모호해지죠. 그래서 사진이 보통 더 자연스럽게 에디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페더는 80에서 100 사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손댈 게, 이제 산은 손댄 게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손댈 게 이제 똑같은 거,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어두운데 아직 똑같이 페더를 올리고, 이제 여기서 인버트란 말은 이제 반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버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0.25에다가 섀도우를 조금 더 줍시다. 이제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이제 조금 뭔가 좀 산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할게, 여기 산 부분만 있잖아요. 산 부분만 이렇게 셀렉 하시고 산 부분만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인버트를 할게요. 이제 인버트를 해서 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과 땅의 노출을 조금 줄여줄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산이 더욱더 강조가 되거든요, 사진에서. 그리고 요 부분도 조금만 더 올리고, 산도 조금만 더 올리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진이 에딧 완성이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할 게 이제 샤프닝인데, 샤프닝은 보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니 카메라는 120, 캐논 카메라는 150, 그 다음에 니콘 카메라는 120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카메라 회사는 웬만한 거 다 써봐서 이렇게 압니다. 라이카를 쓰시는 분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 라이카는 한 80에서 90만 올리면 됩니다. 워낙에 바디 자체에서 그 샤프닝 프로세스를 워낙에 강하게 하다 보니까 라이카는 한 98, 90 정도만 올리면 충분하고요. 후지 필름은 뭐 개인적으로 샤프닝 올리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렁이 효과 때문에. 그 이제 에디슨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에 해야 될 게 프레이밍이죠. 지금 사진에서 프레이밍이 됐었는데 이미. 원래 이게 원몰 사진입니다. 원래 이 상태에서 에디트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프레이밍 된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끊고,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프레이밍을 보통 1대 2.7에서 1대 3 사이 정도로 하거든요, 비율을. 왜냐하면은 이제 파노라마 카메라들이 다 6x17 뭐 아니면은 하셀블라드 엑스펜 같은 경우에는 1대 2.86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카메라로 그렇게 파노라마를 이제 1대 2.7에서 1대 3 정도로 비율로 프레이밍을 해줘야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이제 하고 싶다 해서 프린트를 샀을 때 그러니까 프린터 그거 사진 액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 사진 액자들은 뭐 8x11 뭐 16x20, 16x24, 20x30, 24x36, 40x60 까지는 이제 공통된 거예요. 보통 자주 나오는 뭐 어느 사진 액자점 가도 다 파는. 그리고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 3, 1대 2.8 이런 비율의 액자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파노라마를 엄청 많이 해서 1대 4, 1대 5 이런 파노라마 사진은 액자를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액자 값도 엄청 비싸요. 커스텀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액자 값이 한 2배, 3배가 뛰거든요. 1대 3 비율에서 이제 1대 3에서 조금 더 고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보통 1대 한 2.7에서 3 정도 하면은 웬만하게 쉽게 프레이밍을 구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사진 풍경 찍는 작가들은 보통 다 그런 식으로 1대 2.7에서 1대 3 사이로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자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2560 by 1300이거든요. 1대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아래로 조금 잘라줄게요. 그리고 또 요 밑에다가 발자국이 워낙 많으니까 좀 주의를 산만하게 하죠. 그래서 이걸 끊어주고, 이제 이게 한 1대 2.8 정도 되거든요, 비율이. 1대 2.7, 2.8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이밍을 한 게 이 사진이고요. 이제 처음과 비교해 볼게요, 한번.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쇼 오리지널 있네요, 여기. 자, 이제 처음 제가 보여줬던 사진이 이거고요. 뒤로 간 게 또 어디야? 헷갈리네. 아이패드로만 이거 하다가 여기 있구나. 이게 아닌데. 이거랑 뭐 이제 비교가 되시죠? 좀. 자, 쇼 오리지널. X 누르면 되구나. 예, 이 차입니다. 이제 HDR 만큼은 이게 효과가 안 줬어요. HDR 스킬이긴 스킬이죠. 이 자체가 섀도우를 조금 준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HDR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페이크한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HDR samples landscape. 좋은 사진들 많은데, 하지만 이게 너무 좀 짝퉁 티가 확 나잖아요. 이런 것들 강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 사진이 아니라 완전 하나의 뭐 감자칩 같이 바삭바삭한 사진들,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섀도우를 안 올리는 게 그 이유예요. 섀도우를 올리면은 사진 자체가 아주 바삭바삭하게 돼서. 보여드릴게. 클래리티가 채도거든요. 채도를 올리게 되면 사진 자체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돼.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드럽고 진짜 같은 사진을 좋아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처음에 강조했던 거 노출, 익스포저, 두 번째 섀도우, 세 번째 이제 색감인데, 색감하기 직전에 디헤이즈 손 좀 보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 올리고, 그 다음에 보라색 틴트 조금 올리고, 바이브런스를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에딧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클래리티가 채도가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로 클래리티.
아, 클래리티가 투명 뭐 이런 뜻이네. 근데 채도는 아까 바이브런스가 제가 보기엔 채도인 것 같아요. 색감 올리는 거. 채도는 손대면 좋습니다. 바이브런스. 그리고 클래리티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게 만약에 라이트룸이 한국어 버전이라면은 뭐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순서는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영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것 때문에 영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어도 똑같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에디트 하는 거 끝. 그리고 이제 샘플을 보실게요.